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거센 매도세에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700억 원 넘게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는 0.46% 빠졌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이 3천억 원가량을 매도하면서 지수는 2.5%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만큼의 이슈도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희 주식오락관과 함께 하시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바로 실적 시즌이죠. 뉴욕 증시에서는 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테슬라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연준은 베이지북을 공개를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이 대출 규모와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5월 FOMC에서 한 차례 더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오락관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부에서 집중 조명할 섹터는 바로 이 방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러시아 정부가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방산주의 주가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미 상승세 보인 종목들은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원전을 살펴볼까 합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정부가 대지진 피해 복구 상황 속에서도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원전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 일부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관련주들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더 주시하고 있으실지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전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들을 알차게 담아 가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전문가님이 더 세세한 전략을 장중에 노란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에서 함께 하시는 이지은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을 다 노란톡 안에서 수익으로 챙겨주고 있으신데요. 먼저 G2파워부터 보면요. 4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프로2000,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더 극대화된 수익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미글로벌, KEC 이런 종목들은 모두 당일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한 당일 수익 종목들이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거뜬하게 기록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수익률 매일같이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내내 이렇게 생긴 QR코드를 아래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를 꾹 눌러서 50분 전까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하루 이틀 파란불을 켜다가도 다시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서 우리 주식시장 봤던 여러분들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파란불이 많은 시장은 심리적인 압박을 워낙 많이 받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큰 방향성은 없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대로 시장이 조금은 더 밀릴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쉬지 않게 올라갔던 시장을 보고 이대로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판단을 하기에는 방향성 자체는 딱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것조차도 일단 좀 더 두고 보면서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이벤트는 없어요. 근데 실적 시즌이 다가왔고 실적에 따른 그런 엇갈린 평가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좀 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애플은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내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광고 부분에 대한 감원을 한다고 하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갔고 엔비디아는 좋은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AI 쪽에서 더 빠른 속도의 CPU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엔비디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또 안 좋은 쪽도 있었죠. 넷플릭스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좀 어정쩡한 시스템인 것 같다. 잘 먹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규 가입자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요. 의외로 선방하는 기업은 또 많았어요. 지금 좀 우리가 알만한 기업 중에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도 생각보다는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망치가 좋지는 않았고 좀 실적도 나쁘게 나왔지만 모건 스탠리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예상 외로 은행주들도 좀 선방하는 빅4 금융권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물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다들 더 방향을 못 잡는 건 맞지만 일단은 엇갈리는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나온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단어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이렇게 실적까지 이렇게 계속 이 안에서 순환이 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영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어요. 물론 그 전보다는 내렸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올라갔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지금 지난달 10.4보다는 낮은 10.1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9자리, 앞에 한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로 바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인플레가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좀 나왔고 실제로 물가의 하락이나 이런 인플레이션 잡히는 속도는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2주 후에 열리는 FOMC에서 어떻게 금리가 결정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실 텐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계속 똑같은 원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큰 악재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긴장하고 매매를 멈추고 하지 않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봤을 때 어느 날은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어느 날은 좀 쉬어가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저희는 노란 톡방에서 신규 매수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날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책은 저는 차분히 기다릴 줄 알면서 기회를 잡고 좀 눈치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노란 톡방에는 앞으로 갈 만한 종목들을 좀 밑에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방식, 당일에 뭐 쫓아가는 매매, 뒤따라가는 매매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앞으로 갈 종목들을 조금 밀리더라도 미리 잡아놓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 굉장히 좋으면서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할 수 있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 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다가 물결을 치다가 드디어 2,500선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500이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한들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은 지켜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으로 횡보만 해도 크게 빠지지만 않아도 그러면 매매할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쉬지 않고 뛰어갔기 때문에 조금 눌리면 나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자연스러운 어찌 보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시장이 계속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 시장이 빠질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를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이 시장에도 분명히 리스크 관리도 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방법 잘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인 시장 얘기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파란불을 켜기는 했지만 아직은 딱히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파란불을 켠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큰 악재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혼자서는 나는 기다리는 거 잘 불안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장중에 계속해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까지 다잡아 주십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장중 실시간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내일 장부터 장중에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날 때 바로 문도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을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그런 공략주를 가져갔을 때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수익률 여러분도 앞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일 수익인 종목들도 있고 이길 수익도 그리고 3거래일만 보유를 했는데도 24%가 훌쩍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동국산업 3거래일 보유했는데도 24%의 수익률 기록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녹스를 보시더라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겨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혼자서는 분할 매도할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오르면 빠질 것 같아서 바로 팔아버리기 십상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더 탄탄한 수익 챙겨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략들은 노란톡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를 만나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네. 오늘 목소리가 어떻게 되신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안 어머, 나오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인어공주도 아니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사라져버리는 이 현상이 네. 이렇게 투혼을 발휘하고 있으신데도 또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알차게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주고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좀 만나볼까요? 네,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극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때 팔았어요.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일단 굉장히 좀 어떤 분들은 혼자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절대 못 잡았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료,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러한 부분들이 다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 다 아시겠지만 억울하게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을 혼자서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손이 나가지 않으신 분들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비중과 가격과 함께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차트가 이렇게까지 가는데 저는 금요일 날 잡아서 화요일 날 팔았어요.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그 수익을 24%의 수익을 안겨드린 거고요. 매도할 때도 저는 가격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그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진짜 시장에서 너무나 강했고 아마 이 종목 못 잡고 후회하고 아, 나도 저런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그게 현실이 되니까 나도 현실 속에서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녹스도 저희가 제가 금요일 날 잡아드렸는데 마찬가지로 46,200원 이하 5% 이렇게 명확하게 수익을 가격과 함께 비중 전략을 드렸는데 동국산업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녹스는 이제 실리콘 소재로 요즘에 좀 원래는 반도체 쪽으로도 유명한데 실리콘 소재 쪽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으면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 왜냐? 재료와 기술적 분석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했고 역시나 단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역시나 동국산업, 이녹스 두 종목 모두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는 있는 차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종목들이 또 좋은 수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결과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수익 잔치를 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마지막 새하얀 비스틸 지주는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와줬는데 제가 이 종목은 처음에 스윙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중과 가격 전략 같이 드렸고 그 결과 조금의 눌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수익권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탄력을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12.31%의 수익 그렇게 길게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2주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이러한 수익을 매도까지 깔끔하게 제가 챙겨드릴 수가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켜서 지금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약속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리스크 챙기면서 큰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같은 매매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수익 리뷰 만나봤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시장 분위기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가는 종목으로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이 수익률 표 안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목소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투혼을 발휘하시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짱짱한 수익 챙겨주고 있으신데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일하다가 잠깐씩 카톡방 확인만 해도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괜히 전문가가 아니겠죠.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다가 자꾸만 손실 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략들 받아보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가는 놈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앞으로 갈 종목을 미리 선취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약간 조정을 겪고 있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올라갈 힘이 확실한 종목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님이 오늘의 이슈는 어떤 거였는지 그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힘을 발휘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이제 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도 조금 더 희소식인 게 있다고 하죠. 네,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도 있었지만 5월 달에 국제선 유류 할증률에 대한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항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터파크에서 지난달 발권된 국내선 항공권 판매액을 1,613억 원을 기록을 했다. 최고 판매치를 2달 만에 경신했다라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 주변에도 실제로 요즘에 해외여행이나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만간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줬는데 그간 억눌렸던 여행 수요에 대한 폭발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되게 답답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고 싶었던 분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거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국제선 유료 할증률을 내리면서 최대 37,800원가량의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방송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랬어? 여행이나 가볼까?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차트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뭐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항공주들을 그렇게 막 선호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티웨이 그룹주들은 되게 좋은 모습을 그동안 계속 지켜왔고 에어부산도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뭐 그 외에도 진에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좋은 소식은 맞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주식시장에 대입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게 폭발적인 수익률로 연결될까라는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항공주 좋게 봤는데 하셨던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저랑 함께 얘기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여행 그리고 항공 관련주의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이에 발맞춰서 유류 할증료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주식시장에도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확답을 내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만약 지금 막 항공 관련주를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해서 답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이슈를 항상 살피면서 올라갈 종목이 어떤 걸지를 살펴보십니다. 이 이슈만 살펴보신 게 아니겠죠. 두 번째 이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전 세계 쌀 870만 톤 부족하겠다. 20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2020년에서 2023년 전 세계 쌀 부족량은 8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쌀을 90% 소비하는 아시아 시장에서는요, 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평균 17.3달러를 기록해서 10년 내 최고 수준치를 기록한다는 소식에 곡물주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나온 뉴스고 또 오늘 새롭게 뉴스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올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에 따른 세계 곡물 생산과 공급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고, 여기에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오늘 방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 러시아와 우리나라 약간 대립 이런 관계들을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면 방산 그리고 곡물주가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한 3시쯤에 장 마감 때쯤에 다시 한번 시장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강한 탄력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일단 팜스토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들 진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똑같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거쳤는데, 저는 솔직히 그동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 곡물 쪽이나 이쪽을 좋게 예전에는 봤지만 한창 전쟁 발발되고 이때는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좋게 봤는데, 그 이후에는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모든 테마 종목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쌀 부족 현상이라든지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장 후반에 더 터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 좀 관심 있게 볼 거고, 바닥권에서 좀 세게 올라가는 종목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 나도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도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고 굉장히 째려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쌀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쌀 부족량이 최대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엘니뇨 현상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과 공급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슈팅 보여줬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째려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마찬가지로 나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발 맞춰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시간 제한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를 실시간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섹터의 종목들은 미리 선취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수익률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은 거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G2파워 보시면 40%의 수익률 기록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 한 종목으로만 38%에 달하는 수익률 가져왔습니다. 프로이천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했고 이녹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으로라도 굵직굵직하게 수익 극대화해서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선취매에서 더욱더 짱짱한 수익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관심을 딱 가지고 있는 이 섹터, 네. 오늘 이미 조금 튀어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방금 전에 또 힘
힌트를 살짝 또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스포하신 건가요? 맞아요. 아, 그럼 스포하신 김에 이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곡물이랑 같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K방산 수출 신화를 이어가다 지금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수출 무려 20조 원 시대를 맞이를 했어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산산업은 민항기 수요 증가 등 방위산업의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요. 과거에는 원래 연간 3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수주 금액이었거든요. 워낙 기라성 같은 이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8순위 정도로 밀려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2022년 1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K방산은 AS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도를 할 때 왜 무기를 만들어서 인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또 급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비해서 또 인도도 시간이 좀 단축되는 부분들도 장점으로도 받아들여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군사 장비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인도도 빠르고 가성비도 좋고 AS가 좋은 우리나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 좋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K방산의 수출국이 되게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하는 국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9개 국가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도 3개 정도 국가에 되게 편중이 많이 됐어요. 한 70% 정도가 인도네시아, 이라크, 터키 이렇게 3개 나라에 굉장히 편중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 제가 비중이 70% 상회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23개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전에는 보통 아시아랑 중동 지역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이 부분도 저희는 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폴란드양 수주가 잭팟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잭팟이 터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무기가 얼만큼 좋은지 소문도 날 거고 또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이미 인정을 먹고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추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유럽 쪽에도 계속해서 지역에 대한 다변화가 지속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프리카 쪽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진짜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무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국 다변화 중인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 산업화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제가 항상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게 정부에서 도와주고 밀어줘야지 이 산업은 커질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서 세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이번에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 부품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민군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또 제시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 다 써놓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벤처기업 쪽으로도 굉장히 밀어주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벤처기업들이 좀 더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도 굉장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기업들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외교 쪽에서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이 앞으로 세상에 뻗어나갈 일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특히 방산 쪽 계속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방산 쪽은 계속 수출도 많이 된다라고 하고 수주 계약도 있는데 왜 이렇게 종목들이 못 움직이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한 방이 터져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우크라이나 수출에 대한 승인 있었어요. 오늘 왜 이런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크라프 자주 곡사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던 무기가 과도하게 사용됐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너무 좀 이제 해지고 이래서 지금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어서 수입이 가능성이 있겠다.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입도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왔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조금 무기 쪽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시사를 하면서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재료로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러시아가 이제 나섰죠. 뭐라고 나섰냐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우리를 되게 반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적대시한다고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사이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만약에 무기 지원을 너네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러시아산 무기를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위험성 발언을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제 방산 관련주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 이슈를 보고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가 나왔구나도 생각을 했고, 또 수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좋은 실적을 견인을 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겹이 호재들, 아까 곡물 쪽 이슈와 함께 겹겹이 호재들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쪽 방산 쪽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 방산 내용부터 만나봤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수출국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폴란드에 대해서 대규모의 수주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정부의 지원, 기술력을 더욱 갖추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발 빠르신 분들,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이미 진입을 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 내가 빠져나와야 할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겨 나와야겠죠. 이런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은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문가님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미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관련주들 어떻게 모습을 드러냈는지,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잠깐 힌트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현대로템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00% 나오면서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게 붙었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퍼스텍도 그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쭉 마치고 후성의 이제 후성그룹의 계열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데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탄력 나왔어요. 사실 퍼스텍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나 고공행진을 많이 했는데 하나그룹 계열의 항공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방산, 위성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추세 당분간은 좀 유지될 것 같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필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필살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필살 종목은 제가 아까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기술 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뭐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수출에 있어서는 더욱더 기술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방위산업 사업, 시스템, 방향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등 반산 제품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전자전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 회사는 무인 자율주행의 핵심 구성품인 다채널 3차원 라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한 그런 기업입니다. 나중에 사실 군사 작전에 있어서도 무인 자동차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뒤에는 또 군인들이 탑승을 했겠지만 이러한 기술들도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고해상도 3D 라이다 그리고 디바이스 개발 통합 관제 시스템의 국산화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에 연구기관에서 선정을 당한 그런 기업입니다. 다 모든 것에서 이런 기술력이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3차원 좌표로 드론을 탐지하기 위한 장거리 정밀 라이다 개발에 착수해서요. 검증 시제를 올해 완성하겠다. 올해 말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차세대 도심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이제 UAM과 AAM의 핵심 구성품인 난기류 탐지용 라이다 및 항법 보조용 라이다 개발에도 착수를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방산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정말 전통적인 방산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기간 동안에 분명히 매물 소화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동안 매물이 있으니까 좀 더 소화하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료가 딱 나오면 다시 한번 발판을 만들어서 위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니까요. 기술력을 겸비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을 찾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의 필살기 첫 번째 종목 저와 함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관련해서 특징주부터 필살기 종목 첫 번째 것까지 만나봤습니다. 우선 현대로템과 퍼스텍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짚어주셨는데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도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봤던 첫 번째 종목, 방산 제품과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무인 자율주행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힌트를 주셨죠. 방산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종목만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어느 한 그룹의 계열사 그룹인데요. 일단은 운수장비 사업과 기계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래처는요, 주로 방위산업, 그래서 방산 관련주로 엮이는데 거래처가 보통 방위사업청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래처로 갖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타타대우 쌍용차, 쌍용 자동차 등 이런 빵빵한 기업을 거래처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60여 년간 방위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정밀기계 공업 분야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해온 대한민국 원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DEX 2023 방산 전시회에서 되게 좋은 거를 또 선보였어요. 2014년에 개발 완료한 세계 최초 1,500마력 전차용 자동 변속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 제가 좋아하는 기술력이 빵빵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속 제어기, 변속 장치, 유압 조향 장치, 유체 감속기 등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요. 튀르키예와 터키죠. BMC사와 약 2,700억 원 규모의 알타이 주력전차 탑재용 수출에 대한 계약 또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되게 잔뼈도 굵고 또 60여 년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받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급증을 했다가 그동안에 조금의 탄력은 그동안 깔짝깔짝 있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좀 또 다시 한번 지금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반도체 좋을 때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에 들어가면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쭉 이렇게 여기 좀 짧아 보이지만 그래도 꽤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한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또 쳐주는 종목의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거래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고개를 좀 세게 들어주면서 저항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이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좀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방위사업 관련된 곳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인 종목입니다. 이렇게 짱짱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차용 자동 변속기를 생산하는 역시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탄력을 받으면 크게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필살기 종목 두 가지를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노란톡은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노란톡 안에서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공략주를 다 챙겨서 레이더에 포착되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개해 주십니다.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1부를 꾸며봤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